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지금 면접을 온 회사의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원자님, 혹시 스태틱 키워드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깊게, 최대한 깊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깊게 스태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혹시 아예 답변이 안 되시는 건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마술입니다. 오늘은 스태틱 키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스태틱이 뭔지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깊게 알고 계신 분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어요. 조금 더 깊게 이 강의를 만든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주말 동안 좀 자바를 좀 배우려고 어느 곳에 무료 교육을 갔습니다. 그곳에는 학생도 있었고 일하신 분도 계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스태틱 키워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스태틱 키워드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저만 이 문제를 바로 풀어냈습니다. 전 그 상황을 보고 매우 깜짝 놀랐어요. 아, 전공자도 스태틱이 뭔지 모르고 일을 하셨던 분도 스태틱이 뭔지 아예 모르시구나. 아예 접근조차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강의를 찍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스태틱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스태틱 관련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잘 보시면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foo1 함수가 있고요. 스태틱 키워드가 붙지 않은 foo2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개의 함수를 올바르게 실행시킬 수 있으세요? 이게 스태틱 키워드의 첫 번째 관문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1초 만에 대답을 못하시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스태틱 키워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되니까요. 자,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답을 좀 알려드릴게요.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foo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태틱 키워드가 붙지 않은 foo2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행시키면 돼요. 이렇게 실행시키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왜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함수는 이렇게 호출하고 스태틱 키워드가 안 붙은 건 이렇게 호출하죠? 이거 왜 다를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설명이 주저리 가능하다 그러시면 더 이상 이 동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스태틱 키워드는 그게 전부예요. 근데 만약에 답변을 잘 못하신다 그러면 제 답변을 듣고 한번 상기를 시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해하시려면 이 new 키워드가 붙은 메모리가 어디 위치하는 건과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함수가 어디 위치하는 것, 이 두 개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new 키워드가 붙은 메모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 new 키워드가 붙은 메모리 공간 어디에 위치하는지 아세요? 바로 힙에 위치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기업 입사시험 문제에도 나올 만큼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new 키워드가 붙은 메모리는 힙 공간에 할당이 됩니다. 우리가 new 키워드를 쓰면요. 힙 공간에 우리가 올릴 만큼의 적당한 크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만큼 크기가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 메모리를 적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포인터를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foo2 같은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메모리에 코드가 올라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foo2 함수를 호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볼까요? foo1 함수는 그럼 어떻게 호출이 되는 걸까요? 밑에처럼 new 키워드를 사용해서 메모리에 올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메모리에 코드가 올라가 있어야지만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스태틱 키워드가 어디 메모리에 위치하는지 아셔야 돼요. 자, 스태틱 키워드는 말이죠. 힙 스택과 다르게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함수나 클래스들을 올라갈 수 있는 따로 스태틱 메모리 공간이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이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함수나 변수나 클래스들을 프로그램의 실행과 동시에 스태틱 메모리 공간에 다 적재를 시킵니다. new를 하지 않지만 컴파일러가 다 이미 적재를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ew를 하지 않고 이렇게 foo1 함수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것들을 적재하기 위한 스태틱 메모리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대로 스태틱 키워드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 메모리 공간은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죽을 때까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메모리 생성을 하지 않고도 foo1 함수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메모리 적재는 프로그래머가 하지 않고 이미 컴파일러가 해주기 때문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부터는 이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함수나 클래스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약사항이 생기거든요. 그 예제들을 보면서 스태틱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던 예제에서 조금 이제 확장을 해보았습니다. 두 개의 멤버 변수를 추가했고요. 하나는 스태틱이 붙은 거, 하나는 붙지 않은 멤버 변수입니다. 이 둘을 각각의 함수에서 접근을 할 건데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 에러가 왜 나는지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에러가 날 겁니다. 잘 보시면 스태틱 키워드에 대해서는 스태틱이 붙은 함수에서도 호출이 가능하고요. 스태틱이 붙지 않은 함수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스태틱이 붙지 않은 변수는 스태틱 함수에서는 접근이 안 돼요. 스태틱이 붙지 않은 함수에 대해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우선 에러를 좀 읽어볼게요. 에러가 뭐냐면 스태틱이 아닌 필드, 메서드 또는 속성에서 여기에 대한 개체 참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걸 이해하려면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스태틱 메모리가 언제 올라가고 어디에 위치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컴파일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것들은 컴파일러 입장에서 이미 모두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쵸? 프로그램 실행과 동시에 모두 올라가니까요. 그럼 왜 이게 에러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foo1 함수를 볼게요. foo1 함수는 이미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 스태틱 키워드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함수 안에서 접근하는 이 non-static bar를 봅시다. 이 애는 언제 올라가죠? 사용자가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직접 메모리에 올리기 전까지는 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foo1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얘는 올라가 있지 않은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함수나 클래스에서는 모두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것들끼리만 참조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태틱 키워드가 가진 의미의 모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